네, 안녕하세요. 이제 KC 필기 접지 쪽 세 번째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30번까지 하면 일단 접지 시스템 쪽에 제가 준비했던 문제풀이는 끝나고 실기 쪽 넘어갔다가 그 다음 감전보호 쪽 똑같이 제가 만든 다음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21번은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 접지 단자에 원래 이런 노출도전부가 있죠. M이라고 해요. 노출도전부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보호도체예요. 요 단면적을 S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등전이 본딩은 뭐예요? 요렇게 여기가 통해도전부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선 같은 충전부가 안 들어가는데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도전돼서 접촉했을 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 뭐 금속관이나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해요. 요 단면적이 S 프라임이면 S 프라임이란 게 2분의 1 S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답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보호 도체라는 게 있고 등전이 본딩 도체가 나오면 2분의 1배 하시면 돼요. 2분의 1배. K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번부터 30번은 피레 쪽이에요. 요 피레 쪽은 제가 지난주였나요? 최근에 했으니까 그 영상 보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접지 쪽이라서 제가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김에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피레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의 높이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20m 기준이에요. 20m. 그래서 여기서는 20m. 그러니까 20m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피레 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0m가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 같은 데에 이제 피레 시스템 등급이란 게 있어요. 제 영상 요거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념 아시려면은 그 문제풀이 영상 제가 지난주에 피레 시스템만 따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고 오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피레에 대해서 등급이 1에서 4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위험물 제조소 2등급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했죠. 외부 피레 시스템에 뭐예요 이게? 우리 외부 피레가 뭐죠?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건물이 여기서 어떤 낙뢰가 치죠. 그때 요 외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외부로 이게 내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요거를 먼저 받아줘서 건축물이 받아서 피해가 안 가도록 먼저 받아주는 애가 수레부예요. 요 낙뢰가 쳤을 때 요게 요쪽 건축물로 안 가고 더 높은 수레부 쪽으로 다 몰리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게 수레부예요. 그리고 그럼 요거를 낙뢰를 맞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요 건축물로 어떤 뇌전류가 흐르지 않고 접지 쪽으로 빨리 빼줘야 되죠. 그래서 빨리 빼주기 위한 애가 인하도선이에요. 그리고
요게 어떤 저항 성분이 있는 쪽으로 전류가 가서 어떤 전위 상승을 일으키지 말라고. 전위가 제일 낮은 쪽이 어디예요? 접지죠, 접지. 그래서 접지극. 여기랑 연결해 주면 요쪽이 제일 저항이 작은 쪽이니까 요쪽으로 가지 말고 요쪽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접지극 쪽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흘렀을 때 V는 IR에 의한 전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접지극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외부 피렛 시스템인데, 그 중에 요 수레부 시스템에 적용하는 형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선 돌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피레침이죠. 피레침. 그리고 요렇게 좀 넓은 옥상면 같은데 요렇게 애자 같은 거 세워가지고 이런 거 봤을 까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수평 도체. 그리고 진짜 넓은 어떤 옥상면 같은데 아예 메쉬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 면에 대해서 오는 걸 다 얘네가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메쉬 도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침, 메쉬 도체, 형 도체. 그 보호 도체는 우리가 피레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접지 시스템 쪽에 우리가 노출도 전부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런 좀 오답 하나 넣어놓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것도 설명드렸죠. 층례.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이 60m 이하면은 요 꼭대기 부분, 요쪽만 어떤 수레부 대책을 하면 되는데, 요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 60m? 그러면 여기도 해야 되는데 그 측면도 수레부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요게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전체 높이 H라고 하면 전체 높이의 20%.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층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60m 초과가 나오면 20%예요. 20%. 이 전체 높이, 최상부 높이, 요게 H죠. H의 20%. 그래서 여기서는 20%가 답이에요. 그리고 26번 제가 그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접지극 다 피레 시스템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수치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다 IEC에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KEC 규정에 나와 있는 수치가 요 인하도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피레 등급 LPL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죠. 요거에 따라서 인하도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10m, 10m, 15m, 2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등급이죠. 그러니까 10m 하면 되고, 요것만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 2등급이 같고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만약 4등급이면 요 20m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2등급이니까 이제 10m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수치 나오는 게 요게 있다고 했죠. 아까 요런 외부 피렛 시스템에 우리가 요게 뭐요? 수레부, 인하도선 연결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접지극에 연결해서 요, 요 라인이 저항치가 최소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V는 IR에 의해서, 요 I는 내격 전류니까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를 줄여가지고 요 내전류가 흘렀을 때 요 전위 상승 델타 V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 인하도선이랑 접지극 사이의 저항도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0.2옴.
요런 그림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인하도선하고 요게 뭐예요? 접지극. 인하도선에서 접지극 사이의 저항, 전기 저항은 0.2옴 이하. 그래서 요렇게 좀 어쨌든 수치를 외워야 되는데 요 수치가 어떤 문제의 수치인지를 좀 글자로만 기억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키워드를 한번 보시고 인하도선과 접지극 사이 그럼 요런 그림 하나 머릿속에 그려봐요. 그다음 요게 이제 저항이 낮을수록 좋지. V는 IR이니까. 그러면은 낮을수록 좋은데 그 저항값이 이제 0.2옴이다. 요런 식으로 좀 연상해서 공부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접지극 매설 깊이 앞에도 나왔죠. 앞에서도 똑같아요. 0.75m. 그러니까 매설 깊이 나오면 그냥 0.75m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접지 쪽이 됐든 요 피레 쪽이 됐든 둘 다 0.75m니까 0.75m, 0.75m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 중복이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28번 요거.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요거는 제가 요거 삭제해가지고 카페에 다시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29번 요것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고 요런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요런 필요에 취약한 전자전기 설비들이 많죠. 서버 같은 거. 밑에 바닥에 아예 망을 깔아버려요. 메쉬망을. 이런 식으로. 여기 접지국 쪽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요 폭이 좁을수록 좋아요. 이게 노이즈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요게, 5m예요, 5m. 규정에는 5m. 실제로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ZSRD라고 해요. 그래서 제로 시그널 레퍼런스 그리드 이래가지고 요거는 좀 노이즈 개념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노이즈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요 간격이 넓어지면 요 접지극 사이에도 어떤 델타 V가 생기고 요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뇌전류가 어떤 광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장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한 이론적으로 한 2m 정도 이내로 됐을 때 완전히 영향이 없어요. 이게 제 ZSRG인데 일단 규정에서는 이게 5m예요, 5m. 요건 그냥 부수적인 거고, 요게 어떤 데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아시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고, 그래서 그냥 등전이 본딩망 최대 메쉬 간격폭 해서 5m. 요거를 그냥 가져가세요, 5m. 메쉬 폭 5m.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요런 건물이 높으면 이제 우리가 수레부가 있고 접지극 있고 여기 인하도선 쭉 내려와서 연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부 피레 시스템 중에 하나가 등전이 본딩이라고 했죠. 여기 뭐 주 접지 단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접지극을 연결하고 우리가 요 인하도선도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만 연결을 하면 이제 건물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뭐 망이 메쉬망으로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하잖아요. 여기 등전이 하려면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만 구성하면 만약 뇌전류가 여기로 흘렀어요. 일부가. 그럼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가 길이가 넓어져서 요 사이에 델타 V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KC에 요런 경우에 대해서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인하도선을 중간마다 이제 한쌍도체에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요 인하도선 내려오는데 여기서 연결해주고 여기도 연결해주고
그럼 네 줄로 요렇게 흘러도 등전이 될 거고 또 요렇게 흘러도 등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몇 미터 높이마다 환상도체를 설치하는가 해서 요게 20m예요. 20m. 20m마다 설치를 하고 인하도선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등전이가 되는 거죠. 요렇게 또 해주고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해서 여기서는 20m 몇 미터마다 몇 미터 나오고 환상도체 내부 피레 내부 피레보다 그냥 등전이 본딩 피레용 등전이 본딩에 몇 미터마다 환상도체를 해줘야 될까 해서 20m.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일단 접지 쪽에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필기랑 실기랑 좀 관점이 달리 봐야 되는 게 제가 문제를 쭉 내보니까 KC에 대해서요. 필기는 접지가 낼 게 많아요. 지금 30문제 정도 제가 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접지 쪽이 어떤 수치적인 게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 필기 쪽은 제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KC는 접지 쪽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전보 제가 해드릴 거 요거는 접지보다 필기 쪽은 낼 게 별로 없어요. 과전류 보호 쪽도.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요 접지 쪽을 중점적으로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고 요걸 해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 할 시간 있으시면 요거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실기는 좀 달라요. 그건 제가 실기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접지 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